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자, 오늘 코스피는 2.56%, 코스닥은 2.84% 하락 마감하였어요. 장중에 죄다 3%씩 이상 하락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좀 돌아서면서 혹여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오늘 호가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이 대형주든 뭐든 간에 오늘 삼성전자도 꽤 많이 빠졌잖아요. 호가창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매수 10개, 매도 10개가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0개씩. 호가 단위가. 와, 오늘 솔고바이오를 잡주잖아요. 이런 잡주 1000원짜리 100원짜리 잡주도 봤는데 호가창에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1111 5 15 20 그러다가 한 13% 10 VI 두 번 밑으로 쳐 밀고 나니까 그때서야 밑에 호가창이 100 이게 세 자리 100단위죠. 100단위가 잡혀있는 거예요. 100단위면 800원짜리 100단위 해봤자 38에 24, 뭐 24만원, 24,000원 그 선만 한 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10호가를 밀기 위해서 10만원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10% 쳐미는 게. 오늘,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장이다. 즉 뭐냐? 이제는 무서워서 못 산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사고 들고 있는 사람 손절을 받든지 물타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왜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이제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호가창을 장난치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쳐미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오후장에 좀 땡기는 척 했다가 다시 또 쳐밀죠. 이랬든 저랬든 어제 우리가 조금 더 예상을 했던 요 890포인트, 그러니까 900포인트, 그러니까 904포인트에선 웬만하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904포인트까지 오면 앞자리가 900포인트니까 라운드 피겨값 해서 900포인트를 깨야만이 손절 물량이 나오니까 그래도 한 890까지 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더 쳐밀었어요. 883포인트까지. 이럴 거면 그냥 878포인트까지 쳐 밀었다가 밑꼬리를 쳐 달지. 또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지. 890과 878에 한 중간 정도가 884포인트거든요. 그 자리까지 일단 뺐다가 올려놨어요. 밑꼬리를 달고. 오늘 한 900포인트를 건드렸을 때 코스피가 2700 한 27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2700 20포인트. 여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904포인트, 9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으려면 얘가 272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걔가 900 살 때 얘가 2727에서 2780포인트 부근이더라고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회원님들한테도 코스닥이 더 빠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코스피가 조금 애매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무섭게 뺐어요. 또 아시아 시장에서 저희 시장이 두 번째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홍콩이었나?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한 군데 빼고는 저희가 더 많이 빠졌다. 미친 듯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이렇게 확인이 안 되죠.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15% 이상이 빠진 거예요. 종목으로 따진다면 대부분 몇 프로? 20에서 30%가 빠진 거예요. 어쩌다가 윗꼬리 달고 반등 나온 거 말고는 이 짧은 시간에 1월 초부터 지금까지 30% 정도 빠졌다. 즉 계좌의 3분의 1이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신규로 산 사람이라면. 그럼 뭐 이제는 매수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은 하는데, 이 공포에 사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공포에 사기가 너무 무서워요. 힘들고. 그래서 어제부터 저는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의 이 자리는 과매도 구간으로 보거든요. 여기서 더 미친듯이 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코스닥은 8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 위에서 유지하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적 반등이 925포인트 위로 못 올라타면 여기서 애매하다가 한 번 더 밀고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850에서 840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정말 그 자리까지 미친듯이 쳐밀고 갈 거냐, 뭐 또 실적 시즌이라 쳐밀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젠 반등할 거냐인데, 걱정은 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개판인 종목은 이미 이 바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상장 폐지로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골파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쳐올리면서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지수가 이만큼 빠짐으로써 현재의 시장은, 종목의 기준으로 현재의 시장은 여기에요. 종목 기준으로 여기에요. 다만 현재가 요 자리냐 요 자리냐의 차이인 거지. 어떻게 보면 여기로 본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비해서 요 정도가 빠진 거니까 지금의 요 자리가 요만큼 빠지고 아직 요만큼이 남아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요만큼은 삭제시킬 거냐예요. 즉 요만큼을 삭제시킨다면 그나마 뭐다? 기존의 하락에 나왔던 요 자리의 폭보다 짧아졌으니까 뭐다? 그나마 더 강한 하락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분위기. 즉 시장이 위아래 흔들림은 있지만 차후에는 뭐다? 우상향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신 쉽사리 올라가진 않을 거다. 왜? 여기서 떨어졌던 자리, 여기서 떨어졌던 자리, 여기 줄었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 그리고 여기로 줄었는데 이번에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요만큼. 그죠?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 기술적 반등이 약하다면 뭐다? 요만큼에 대한 길이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진 800포인트까지죠. 그런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왜냐면 나중에 그래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손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손절이 맞아요. 지금의 자리도 손절이 늦은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만 보고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현재 종목의 자리는, 지수는 여기 있지만 현재 종목의 자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손절하기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고. 너무 현재 지금 이 종목으로 내가 최소 20에서 40% 사이에 손실을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밀렸다가 나중에 반등 나올 때를 기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손절할 거냐?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물타기를 그러니까 불타기죠? 올라오면서 불타기를 할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또 악재가 있죠? 뭐예요? 설 연휴. 설 연휴가 우리한테는 악재예요. 왜? 휴장하니까. 시장은 휴장하면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요일날, 그러니까 설 연휴 때 돈을 쓰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미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만이 금요일날 계좌로 옮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내일 오전까지는 혹은 오후까지는 좀 더 흔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 하락의 폭만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요런 기회에 그런 것까지도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돈 들고 나갈 거면 손절해라.
라는 관점이에요. 손절해라. 그죠? 오늘 투자자 현황 보면 코스피 양매도 나왔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관놈들은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새끼들이에요, 이거. 도움도 안 되는 새끼들이고. 요런 새끼들이 이 외국인의 이런 횡포를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정치판으로 따지면 우리는 허경영을 믿고 맞나? 걔 허씨죠? 저도 허씨인데, 뭐, 그 양반 정치 얘기 나오면 뭐, 결혼하면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준다나, 뭐, 1억 준다? 애 낳으면 1억 준다? 참 좋은 얘기죠. 나중에 그 빚을 누가 저거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뜬금없는 돈 쓰러 나오는 대선 주자들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 허씨처럼 그런 놈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재명이랑 윤석열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새끼들이라고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 새끼들도 돈 벌라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거 뭐 퇴직금이든 뭐든 은행에 쳐 박아놓은 거 지들이 해갖고 돈 버는 부분인데 뭐 얘네들도 어떻게 돈은 벌겠죠. 근데 우리 개인들 거를 쏙쏙쏙 뽑아가지고 돈을 번다 라는 입장인 거죠. 이게 상생이 안 된다 전혀. 코스닥은 뭐 한 달 내내 지금 뭐 외놈들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 놈들 팔고 있고 그거를 개관들이 받고 있는데 시장은 요 모양이라는 거죠. 즉 쓸모없다라는 거죠. 처음일 때 꾸준하게 받아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들어오면 뭐한다? 이 새끼들은 팔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죠? 요런 시장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시장을 보면 멘탈 얘기를 하잖아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 우리가 외국인 기관보다 나은 건 뭐다? 시간이다 라는 얘기 하죠. 근데 솔직히 외국인과 기관도 이제는 시간이 많아요. 얘네들도. 무슨 소리냐? 달마다 이 실적 때문에 사고팔고 뭐 로스컷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뭐가 많아요? 자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즉 우리는 정해졌죠. 돈이 딱 1억이면 1억이에요. 이 자금 가지고 현금 보유를 해놓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돌려요.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달달이 펀드 자금이 들어오든 은행으로 적금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끊임없는 화수분 같은 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멘탈적으로라도 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돈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생기니까. 그 돈 또 쳐박으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얘네들이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고객들이 다 환매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정지시켜버리고 돈 안 줘버리죠. 그죠? 그런 펀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땡인 거예요, 그냥. 그냥 손 들어버리면 땡인 거예요, 얘네들은. 누가? 개인들이 또 다 피해본다는 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네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우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시장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이렇게 쳐밀고 여기까지 쳐밀더라도 여기서 여기를 올리든 아니면 여기까지 올리는 거 쉽다라는 거죠. 누가? 얘네들과 얘네들은.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들 돈으로 쳐 누를 거고 지들 돈으로 쳐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우리 개인만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쫄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현금 있으면 떨어져 해요. 떨어져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까? 딱 1차 매수하죠. 다는 못 사요. 대부분이. 1차 매수하죠. 반등 좀 나오다가 또 밀려요. 그래? 오케이. 더 밀어. 또 여기서 2차 매수를 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좀 올라오다가 또 빠져요. 이제 3차 분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망설여요. 돈이 있던 사람도. 이렇게 미친듯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바닥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점은 좀 지나고 나면 이거 고점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막상 그게 바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지수가 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오늘 당장 사서 오늘 뭐 3% 5% 빠졌다. 내일도 시장 빠질 것 같아? 그럼 손절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서 이미 종목이 20에서 30%를 넘어가는 하락이다. 그러면 뭐다? 물타기를 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그러니까 즉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이 약하냐 강하냐만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반등이 약하다는 건 다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뭘 할지, 손절을 할지, 눌렸을 때 물타기를 할지. 요 자리에서 손절을 하든 쳐 눌렸다가 요 자리까지 올라오든 어차피 내가 손절하려고 생각했던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온다. 거기서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된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 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어찌됐든 그런 관점이고요.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너무 미친 듯이 빠졌다. 하루에 2~3%씩가 기본적으로 빠져요.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이 고버스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 새끼만 보면 된다고. 1515원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된다. 여기 넘어서면 좀 골치 아프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1600원대 1570원까지 갔고요. 장 막판에 그닥 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쳐 밀어서 윗꼬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살짝 눈치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또 눌리겠죠, 얘가 눌렸을 때 이제는 2,5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2,450원 위에서 버틸 거냐예요. 2,450원 위에서만 버티더라도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이 고버스의 기준으로. 그러면 뭐다? 시장은 문제가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얘는 무조건 2,300원 밑으로 주저앉아야만이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드렸죠. 무섭게 쳐 올린다고. 겁내게 쳐 사대요. 누가? 금융투자가.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이 여기다 쳐 받고 있어요. 왜? 여기서 쳐 물려놓은 게 하도 많아서. 이렇게 쳐 물렸다는 걸 시간으로 버틴다라는, 그만큼 얘네들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은 새끼들이다. 우리보다 더 많다. 돈도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쳐 밀리더라도 여기서 잔뜩 쳐 살 수 있는 거래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평균 거래량이 나타나죠. 여기만 희한하게 바닥에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렸죠. 왜? 여기서 쳐 물렸으니까. 여기서 오늘 평단 맞춰놓고 흔들어 대면서 뭐 한다? 사고팔고 하면서 물량 뭐 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도 하고. 이렇게 돈 버는데 항상 보면 잃었다고 얘기하죠.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싫으니까, 펀드 수익률 많이 올려주기 싫으니까 맨날 잃었다 그래요. 그래 놓고서 문재인 씨가 들었던 이 펀드만 50% 이상 수익을 냈다. 100%였나? 또 뭐 코리아 펀드였나요? 그때는 한창 시장이 날아갈 때였으니까 딱 그거 문재인 씨가 그거 환급이라고 하죠. 다른 걸로 갈아탄다고. 그거 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흐물흐물 하잖아요. 공매도 시작하고. 참 어찌됐든 뭐 그런 시장이고요.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내일이라도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 거래가 들어오면 일단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갭을 띄워놓고 처음 밀든지. 일단 그런 흐름을 기대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내일 정도는 조금 이제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뭐 길어도 내일 혹은 모레 안에는 답이 나온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밑바닥으로 열려있는 자리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는 요 자리인 거고, 880포인트 이 자리 깨면 850에서 40까지 무조건 빼고 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그나마 낫다. 얘도 2720포인트 위로 일단 안착을 해놨잖아요. 그죠? 내일 갭이 떨어지면 뭐다? 또 한 번 밑으로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밑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얘는 27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나겠네요. 얘 2700이 코스닥은 878포인트 정도
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처음 일어나가지고 그죠? 자, 신테카바이오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1월 4일부터 미친듯이 빠졌어요. 시장을 밀기 시작하면서 얘도 같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존의 흐름에서 이 자리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고, 여기 기존 고점 위에서 버티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서 여기서 갭을 띄웠거든요. 여기서 갭을 띄웠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13,800원을 유지하는 그림만 만들어 준다면 뭐다? 다시 한번 이 16,000원에서 17,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벗어나지 않는 그림으로 만들어야 된다. 벗어나면 뭐다? 결국엔 여기 12,000원 밑에까지 한번 밀고 가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그림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동안 많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라 그럴까요? 매물하긴 한 번 정도 하고 다시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지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제 예상대로 지수가 버텨만 준다면 그런 흐름으로 이제는 이어가는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다, 이랬든 저랬든 제약바이오다. 그만큼 포지션이, 제약바이오 포지션이 강하니까, 많이 있으니까 코스닥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여나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나타난다면 이 13,000원 초반입니다. 그냥 13,000원 13,000원 이탈하면 그냥 버리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가상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세종메디칼이 이틀 동안 움직였죠.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 5,850원을 못 넘기고 계속 쳐맞고 밀려요. 추세는 말씀드린 대로 요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 5,800원대가 어디냐? 거래가 터졌던 자리예요. 요 자리. 이 이상 거래를 못 터뜨리니까 계속 맞고 떨어지는데, 일단 2번 정도 상향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은 저점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한번 줄 수 있어요. 대신 이 조정이 4,950원, 좀 넉넉 잡더라도 4,950원 정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종가를 형성시킨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5,850원에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의 그림이 여기의 재탕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점과 저점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지만 요 자리까지는 확인 안 했다라는 거죠. 이 몸통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쉽게 본다면 이 몸통, 여기 밑꼬리네요. 밑꼬리 자리에서 먼저 확인한 거예요. 이 자리를 깼으면 여기까지 확인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안 깨고 버텼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한 고점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 중간이 요런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 5,400원 위로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5,400원 위로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5,400원 위로 안착하는지, 밑으로는 4,900원대를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고 놔두면 결국엔 다시 한번 뭐다? 5,600원대에서 5,8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그 다음 어디 6,4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진단키트들이 아침에 좀 움직였죠. 근데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그냥 다 쳐밀어 버렸어요. 아침에 살짝 반등하는 척 하다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2평을 쳐맞고 그냥 밀어버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갭 띄웠던 이 갭 자리를 메꿨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렸죠. 올라온 자리에
이 쌍바닥을 조금 더 이탈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다시 올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13,500원 정도, 13,000 좀 넉넉 잡고 13,000원 잡아놓을게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좀 더 길게 놓고 지켜볼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뭐다? 원은 한번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여기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갈 거냐?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13,000원대 유지하는 그림 만들어내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림이죠. 다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서 뚫고처럼 시가를 애매하게 갖다 놓으니까 올리는 척 했다가 그냥 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900원 요 자리를 딱 지지받았죠. 어디에요 여기가? 기존에 고점 올려놓고 주가를 눌러서 횡보시켰던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 지지했다라는 거. 그럼 다시 위로 17,700원 위로 일단 안착을 하게 된다면 뭐다? 다시 한번 여기 오늘의 고점인 18,8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8,800원을 넘어서야 그 다음은 어디? 이 19,500원에서 2만원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16,8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어디까지? 못해도 16,000원 초반까지는 밀려야만이 다시 또 반등한다. 대신 16,000원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 요 위에서 노는 그림이 아니라 요 밑에서 놀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구름대를 위로 깔고.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올려다 놓고 버티는 그림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미셀도 바닥을 또 찍었어요. 얘는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원료로 알고 있는데 강하게 상승시켜 놓고 나서 상승보다는 계속 횡보만 쳐하다가 결국에는 주저앉혔거든요. 요렇게 큰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대충 갖다 놓고 요 위에서 쳐 놀다가 그러다가 이 자리를 요 중간값을 또 못 넘김으로써 다시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냥 쳐 눌러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을 대충 그려보면 최근에 저점보다 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여기와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한 9,900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요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일단 올라왔던 자리는 다 반납시켰어요. 뭐가 어찌됐든 이 1만원을 사수할 거냐 아니면 9,9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빼고 갈 거냐의 관점인 거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까지 처음인 거예요. 이 자리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시켜 놓으면 된다. 이번 달 안에. 그럼 내일 모레 급해 안에만 1,300원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또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9,600원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또 위로 반등할 수 있냐의 관점이겠죠. 요런 큰 박스예요. 단기적으로 요런 큰 박스와 요런 작은 박스로 만들어진 자리, 여기는 이 위로 연결되는 또 요 박스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냥 가볍게 본다면 요런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은 바닥, 이 박스의 바닥을 찍은 자리다. 여기서 뭐 해야 돼? 버텨야 된다. 못 버티면 여기까지 또 내려온다. 그죠? 참 징그럽다라는 거죠. 와, 반등 한 번 없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듯이 쳐 빼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이만큼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외놈하고 개관이. 능력이라는 거죠. 얼마나 공매도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라는 거고. 자, 서린바이오라는 종목도 참 능력이다. 월봉 빠질 때마다 15%, 25%, 와 50%, 거진 80% 이상을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건데 뭐 엄칙 따지면 60% 빠졌죠. 그죠? 미친듯이 뺐다라는 거고.
기존의 지지바다의 자리도 한 차례 더 밀었다라는 거죠. 저번 주까지 버티는 그림을 만드는 척 했다가 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누르면서 더 쳐밀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상승시켜놓은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켰고 15,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을 수는 있는 자리다. 15,500원이냐 14,500원이냐인데 여기냐거든요. 그냥 내일 여기서 반등시켜도 돼요. 반등시킬 거면 17,000원 위로 안착해야 된다. 요 위로 안착해야만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간다라는 거고, 이 위로 안착 못하고 밑에서 버틴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14,40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상승시켰던 요 자리를 다 반납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기어 들어왔던 물량도 여전히 남아있을 자리일 텐데, 혹은 여기 들어왔던 물량을 뭐 여기서 기어 나갔을 수도 있죠. 왜? 여기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으니까. 고점 부근에서. 어찌됐든 여기서 나간 물량이 이제는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판단해요. 뭐 정배율로 가던 거를 지금 다 반납시켰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올라가던 추세였는데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만 잡으면 차후에 반등할 때 이 자리 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거다. 어디? 못해도 26,000원에서 3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시간적으로 꽤 소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판단하면 돼요. 뭐 이번 년 당장 상장 폐지 될 거 아니라면 그런 흐름 정도는 한 번 정도 만들어낼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어디서 손절로 생각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잘 하셔라. 뭐 할 때? 올라올 때. 누를 때 버리는 거 아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동국 SNC 풍력 관련이죠. 최근에 이 풍력 관련해서 좀 올라오다가 CS 윈드인가요? 그런 종목과 같이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이 풍력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수소, 친환경 관련으로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중간값 정도의 흐름이 여기라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가 한 60% 정도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반등을 했던 자리예요. 즉 파동의 이론으로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파동을 만들기 위한, 즉 이게 하나의 1파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2파고, 그럼 이제는 3파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 3파의 확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다? 얘는 5,4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당분간 행보를 할지언정 뭐다? 차후에 주가 상승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왜? 얘는 이슈가 있으니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친환경이란 이슈는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어디에서 버틸 거냐예요. 즉 얼마나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의 1파동이다. 그럼 지금 2파동이 나온 걸로 저는 보는 관점인 거고, 이제 3파동의 시작이냐, 혹은 3파동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드는 횡보 자리가 만들어낼 거냐,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종목을 잘못했더라고요. 이 KPS를 요청하신 것 같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었나라고 보니까는 뭐 바이오 사업에 원래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고 확장하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10배가 올랐어요. 10배 정도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현재 눌러주고 있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을 보면요, 말 그대로 바이오 사업을 한 거지, 이 바이오 사업으로 실적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허울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밀어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 위에서 기술적 반등을 대략적으로 만들어낼 건데, 이 기술적 반등이 약하면 여기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정도 올라오는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당장은 이탈했고요. 그럼 여기서 올라오면서 눌렀던 요 저점의 자리가 8,800원, 그리고 이 위의 자리가 9,700원이에요. 딱 오늘의 저점 부근이죠. 아니네요. 저점 부근이 맞네요. 저점 부근이죠. 즉 오늘의 저점을 지키면 1,300원 위로 안착해서 버텨야만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12,000원 부근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못 버티면 8,8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주고 가야 돼요. 얘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면서 눌렀던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못 버텨내면, 이해되시죠? 버텨내면 이 위를 확인하러 가는 거고, 못 버텨내면 밑을 한 번 정도 확인해보고 기술적 반등이 약하면 그 다음 밑으로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강하면 다시 올라오는 자리를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까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강하게 상승했던 요 자리 요 위에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털어먹은 거예요. 누가? 외놈 아니면 기관이겠지 뭐. 요렇게 흔들어대는 거 보면 여기서 버티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쫙 쳐민다라는 거죠. 한번 올라왔으니까 요 자리 깼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밀려야 끝이 나는 자리예요, 원칙은. 근데 이게 시장이 좋지 않아서 과매도된 부분이니까 여기서만 버티면 된다라는 거예요. 못 버티면 밀어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의 자리를 버티느냐, 못 버텨서 8,800원 부근, 즉 9,000원 초반까지 밀릴 거냐만 체크하면 된다. 시장이 안정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은 버틸 확률이 있다. 그러면서 11,000원에서 12,000원을 사수하려고 공방을 할 거다. 거기서 제대로 공방에서 싸우면서 진다면 뭐다? 내려앉아야 된다. 이긴다면 그 다음 13,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설 지나고 나서는 제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차트로 보는, 아무튼 이 녹화 방송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이제 옮겨서 이제 거기 회사도 좀 안정될 때까지 좀 저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 저녁 한 8시 반, 9시에 그냥 실시간으로 뭐 일주일 내내 할지 아니면 뭐 일주일 중에 한 3일 정도만 평일에 할지, 그건 제가 결정해서 공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